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작년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장 시설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뭐 리뷰를 이제 해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2023년 기준으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장의 시설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당장 다음 주만 해도 이제 시험 접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접수 일정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려놨고, 산업인력공단에 가셔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설 및 장비 현황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이 좀 곤란하지 않던가요? 네, 검색도 잘 안 되고 일일이 시험장마다 다 알아보기도 좀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큐넷에서 기능사 시험을 접수를 하면 접수가 끝나면 그때 시설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또 다르죠.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볼 때 사실 현장에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큐빅 크리에이터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3.68이랑 우리가 이제 교환해도 이제 여러 버전이 있는데 네, 최근에 사용하는 4.4 같은 경우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큐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다르고 그래서 현장에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모델링 소프트웨어랑 그리고 저기 뭐예요? 슬라이싱 프로그램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3D 프린터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사실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능사 시험 접수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시험장 같은 경우는 금방 접수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시험장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조금이라도 빨리 기능사 시험 접수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는 이미 이제 게시를 해드렸어요. 원래는 시설 및 장비 현황이 왜 검색이 잘 안 되냐면 여기 그 큐넷에 산업인력공단 가시면 큐넷에 이제 고객 지원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자료실 뭐 공지사항 이쪽에 이제 공지가 되는데 지금 공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접수 기간 때만 잠깐 떠요. 근데 접수 기간 때 떠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미리 시험장에 어떤 게 있는지 알고, 네, 어떤 장비가 있는 줄 알고 미리 다 접수했기 때문에 내가 막상 알아보고 접수하려고 그러면 늦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일단은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에 가시면, 이제 카테고리, 저희 학원 블로그죠? 네, 위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3D 프린터 자격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 시설 장비 목록이 연도별로 다 있어요. 자, 올해 2023년 거 올렸고 2022년도 있고 2022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있고 2021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거를 제가 이제 최근 거를 최신 버전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수도권에서 응시하는 분들이 많죠. 인구가 기능사 시험 이제 접수 인구가 수도권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시험장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능사 목록을 보시면 하늘색으로 제가 막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수도권 시험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장에 프린터를 보면은 네, 일단 이제 프린터를 먼저 골라야 되는데 참고로 3D CAD, 그러니까 모델링 툴 같은 경우는 내가 노트북에 깔아서 갈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노트북을 가져가실 경우는 기능사 시험 접수할 때 노트북 지참에다가 꼭 체크를 해주시고 가져가셔야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포맷을 해야 됩니다. 포맷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가지고 가셔야 지장이 없을 거예요. 검사를 안 하는 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검사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는 노트북으로 해결된다 치더라도 장비 같은 경우는 내가 장비를 들고 가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사 시험장에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파악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사 그 시험장 그 시설 현황에 있는 프린터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한번 취합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큐비콘이나 신도리코나 리플리케이터 같은 것 정도를 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밖의 장비도 뭐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교육받을 때 많이 교육을 못 받았던 것도 있고 뭐 엔더3 같은 것도 뭐 쓸 수는 있는데 엔더3야 뭐 큐라로 배우니까 친숙하잖아요. 근데 시험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큐라를 쓰는 시험장이 또 그렇게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장비가 신도리코랑 큐비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위쪽에 있는 네, 이 검정색 프린터가 큐비콘이고 이 하얀색이랑 검정색 프린터가 신도리코 제품이죠. 자, 이것도 잘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게 큐비콘 같은 경우는 이제 110F SD 카드를 쓰는 110F랑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나왔던 USB 타입의 310F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똑같이 쓰는데 그 확장자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장비의 코드를 틀렸다, 네, 모션 세팅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셔야 됩니다.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줍니다. 시험장에서 제출은 한 번뿐이에요. 신도리코도 기종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3D웍스 1 이거는 이제 싱글 노즐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우측에 그 뭐예요? 이 필라멘트 트레이가 하나만 있죠. 자, 우측에 있는 모델은 2X니까 듀얼 노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뭐야 필라멘트가 두 개가 들어가네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기종이 다르면은 설정을 달리 해주셔야 되니까 그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이 큐비콘이랑 신도리코 가지고 접수를 해주시면은 가장 이제 무난한 편이고 만약에 요 시험장에 이제 접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자선책으로 리플리케이터나 엔더3 같은 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험장 그 현황을 잠깐, 네, 시설 현황을 잠깐 보죠. 조금 더 잘 나온 걸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 주소는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댓글로 찍어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시험장 목록을 쭉 보니까, 네, 장비부터 보죠, 우리. 네, 지금 신도리코, 3D웍스가 신도리코예요. 같은 겁니다. 뭐, DP, 이런 게 다 신도리코 제품이고, 큐비콘 같은 경우는 이제 큐비콘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큐비콘은 이제 코드명이 3DP예요. 3DP 110F, 뭐, 310F, 210F,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네, 파악을 해두세요. 네, 그리고 시험장에 3D CAD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게 뭐냐면 퓨전 360이에요. 저희가 이제 퓨전 360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장에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3D 프린터랑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교집합인 시험장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그 수도권 쪽에 있는 경우는 네, 신도리코, 큐비콘, 퓨전 360, 네, 맞네요. 자, 지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여기 요런 데는 전화해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평촌공고 이런 데는 인벤터가 오토캐드 제품인데 퓨전도 오토캐드잖아요. 그러면 같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런 건 전화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요거 가지고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죠. 네, 오토캐드 인벤터. 네, 이런 시험장도 퓨전이 같은 회사 제품이니까 깔려 있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그리고 엔더3랑 프린터는 엔더3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네, 조금 다른 데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솔리드웍스 신도리코 이래 버리면은 조금 곤란하죠. 네, 왜냐하면은 노트북을 들고 가기가 좀 귀찮아요, 사실은. 네, 포맷만 안 하면은 안 귀찮은데 포맷하고 오라니까 귀찮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지방은 조금 접수가 쉬워요. 참고로. 수도권이 적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시험장이 수도권 쪽이 훨씬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구 대비로. 절반은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네, 이게 뭔가요? 네, 업박스, 네, 다른 프린터가 있는 시험장도 이렇게 있죠. 네, 모델링 툴도 솔리드웍스네요, 여기는. 자, 리플리케이터의 네, 경기 동부죠? 네, 리플리케이터의 퓨전. 아, 네, 요거 여기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리케이터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툴은 다른 건데, 네, 툴은 달라요. 리플리케이터가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안 쓰니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은데 그 교재에도 나오네요.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 네, 그 막상 써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기능사 시험 때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뭐 정비를 하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필라멘트를 직접 장착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소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이 마땅한 데가 없고 뭐 노트북도 가져가기 귀찮다 그러면은 아까 보신 이제 시험장 같은 데서 신고대학교인가요? 뭐 성남이죠, 여기는. 이런 데서 시험 보셔도 뭐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훈련생 같은 경우도 네, 저희 원내에는 사실 큐비콘이랑 신도리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리플리케이터를 저희가 그냥 소프트웨어 교육만 해드려도 그냥 대충 다 붙고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계 울렁증이 특별히 심하다 이러면 이제 조금 예외일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시험장 중에 이런 데가 있어요. 보시면 큐비콘도 있고 신도리코도 있네요. 네, 이런 시험장은 둘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프린터가 나한테 배정이 될지는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네, 3D 웍스랑 큐빅 크리에이터 두 개 다 공부해가지고 가셔야겠네요. 이 케이스는요. 자, 그리고 여기는 툴이 모델링 툴이 라이노라서 동부기술교육은 예전에 퓨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는 좀 당장에는 퓨전을 공부하셨던 오토데스크 프로그램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다른 데를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이 접수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접수를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차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춘천이나 아니면 천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차가 있으신 분은 뭐 원주 정도까지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기능사 실기 시험은 시험장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2023년도에 공개된 시험장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저는 모자라 보입니다,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장비랑 그 시설 목록을 미리 파악을 하시고 내가 어떤 시험장에 접수를 하겠다 이걸 미리 정해 놓고 이게 그 시험 접수가 10시부터인가요? 네, 그러면 바로 등록을 하셔야 그래도 좀 내가 원하는 시험장이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시험장이기 때문에 쉽게 접수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큐비콘이랑 신도리코랑 리플리케이터 그리고 엔더3 큐라를 좀 써보신 분들은 네, 요 정도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트렉스는 이제 좀 전용 툴을 쓰는데 슬라이싱 툴이 그렇게 유명한 툴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네, 써보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네,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자 여기 끝에 뭐 처음 보는 게 뭐 GP200이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DP200 그러니까 신도리코 제품의 어떤 뭐 오타인가 그랬는데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큐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큐라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 뭐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가져가는 경우가 이제 꽤 있죠. 네, 내 컴퓨터가 편해서 노트북 가져갈 수도 있는데 노트북을 가져가더라도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3D 프린터 시험에서만. 자, 아무튼 노트북을 갖고 갔는데 노트북을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내가
기능사 시험, 실기 시험 신청할 때 노트북 사용에 그 라디오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로 체크를 해 두셨어야 현장에 노트북을 들고 가셨다면 쓸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는 그 노트북 포맷 여부로 그렇게 깐깐하게 안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따지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윈도우 버튼에 보면은 이거 확인하는 거, 포맷 며칠 날 했는지 확인하는 거 되게 쉬워요. 제어판에 가셔가지고 그 시스템에 가봅니다. 네, 시스템에 가보시면 여기 정보에 윈도우 설치 날짜가 나와요. 그쵸? 네, 요 날짜가 시험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안쪽이어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깐깐하게 이렇게 보는 데가 있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 불안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맷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저기 기능사 시험 접수는 오늘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모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연휴인데 네, 제가 이거를 찍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넷에서 하셔야죠. 네, 큐넷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네, 이 정도면은 아마 충분히 기능사 시험 접수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네, 혹시 나중에 해가 바뀌어서 뭐 2024년이 된다든지 못 보던 기능사 시험장이 추가가 됐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이제 2022년, 2021년도 기능사 시험장 목록을 전부 다 올려드렸으니까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